안녕하세요. 원더 톡톡 당독방송 북소리 오늘 17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 너무 멍청한 짓을 했어요. 제가 원고 같은 거 없이 그냥 오프닝하고 읽거든요. 저한테는 아주 힐링의 시간인데 제가 너무 열중했나봐요. 녹음 버튼도 안 누르고 거의 다 읽고 나서 스탑 버튼을 누르려고 했더니 아무것도 녹음이 안 돼 있네요.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재밌네요. 그 전에는 제가 오프닝을 했던 게 오늘 읽을 책이 참 아무튼 떡볶이라는 책을 쓰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제목의 글이거든요. 저는 사실 그 떡볶이를 좋아하면 막 찾지 않나? 근데 저는 이렇게 막 찾을 정도로 좋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싫어하지는 않는 정도? 같이 친구들이랑 먹으면 먹는 정도. 근데 이 아무튼 시리즈의 떡볶이는 제가 굳이 찾지 않았던 게 그 정도의 애정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실은 붉은 떡볶이보다 부산의 저기 국제시장 같은 데 가면 물떡이라고 있거든요. 오동통한 그 떡에다가 꼬지를 꽂아서 아무 양념 없이 그냥 떡이에요, 떡. 그 오뎅 국물에 있는 그 떡을 그냥 간장 양념에 먹을 때 너무 맛있거든요. 침 넘어가네요. 그러면 읽어볼까요? 어떤 내용인지. 이 떡볶이는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나는 아무튼 떡볶이라는 책을 쓰고 이런 일이 있었다. 2019년 겨울 아무튼 떡볶이라는 책을 썼다. 그 책을 준비하고 쓰면서 느낀 것이 정말 많았다. 나도 잊고 살았던 나의 조각들이 떡볶이라는 필터를 통해 모조리 색출되는 것 같았다. 힘들지만 속이 다 시원한 경험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겨우겨우 쓰고 났더니 내가 느껴야 할 것들이 더욱 많아졌다. 책을 쓰면서 알게 된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많은 이야기들과 사람들이 책을 내자마자 내 앞으로 돌진해 왔던 것이다. 책을 쓴다는 것은 내 이야기를 취합해서 정리하고 끝나는 어떤 마무리로서의 행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과 얽혀 들어가며 다시 시작하고 부딪혀가는 일이라는 것을 그 책을 통해 가장 강렬하게 체험한 것 같아. 내가 예상했던 떡볶이 책이 아니다. 로 시작하는 평을 가장 많이 들었다. 책이 좋았다고 칭찬하는 사람도 책이 이상하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같은 표현을 쓰는 것이 흥미로웠다. 네가 떡볶이를 이 정도로 좋아하는 줄은 몰랐다는 말을 그 다음으로 자주 들었다. 겉으로 딱 봐서는 알 수 없는 애정이기는 하다. 그렇다고 보자마자 떡볶이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매일 떡볶이를 프린트된 티셔츠를 입거나 떡볶이 모양의 귀걸이를 착용한 채 다닐 수는 없다.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창피하다. 아무튼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로부터 서운함과 미안함이 섞인 목소리로 몰랐다는 연락을 제법 받았다. 그중 한 사람은 구미에 살고 있는 김옥란이었다. 온라인 서점이 보낸 알람을 통해 내가 떡볶이 책을 썼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렇게 같이 떡볶이를 먹었으면서
내가 지나치게 떡볶이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야 새삼스레 알게 된 김옥란은 이런 문자를 보내왔다. 너 그럼 혹시 땡땡땡땡 떡볶이도 먹어봤냐? 당연히 그렇다고 대답했다. 큰 마트에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 제법 유명한 브랜드가 아닌가. 맛도 당연히 훌륭하고 말이다. 김옥란은 자신이 다니는 주짓수 도장의 관장이 바로 그 떡볶이 회사의 대표라고 알려왔다. 온몸에 전율이 일었다. 오랫동안 동경해온 운동 중 하나인 주짓수를 가르치면서 동시에 떡볶이 회사의 사장이라니. 지구 끝 온 세상이 이르러 이보다 완벽한 투잡러는 없을 것이다. 김옥란은 사진을 하나 보내왔다. 사진 속에서는 가무잡잡한 근육질의 남성이 아슬아슬한 머슬 셔츠만 입고 떡볶이를 만들고 있었다. 관장님이 주짓수 훈련을 마치고 이렇게 도장에서 떡볶이를 자주 만들어 주신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구미로 이사가? 저 도장에 다니면서 살아야겠다. 진지하게 그런 생각을 했다. 김옥란은 관장님께 내 책을 선물하겠다고 말했다. 떡볶이 장인은 과연 이 풋내기의 책을 어떻게 읽어주실지. 나는 기쁨과 두려움 속에서 얕게 떨리는 한숨을 쉬었다. 며칠 뒤 김옥란으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다. 관장님은 너에게 당신의 떡볶이를 되게 먹이고 싶어하는 것 같다. 책을 읽으며 이렇게 떡볶이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내 떡볶이를 먹어봐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듯하다고 김옥란은 덤덤하게 말했다. 기뻤다. 너무 기뻐서 아무 말이나 막 내뱉었다. 실은 나도 예전에 아주 잠깐 주짓수 도장을 다닌 적이 있었어. 라는 쓸데없는 친한 척도 그렇게 튀어나왔다. 김옥란은 오 하고 화색을 띠며 그럼 와서 떡볶이 먹고 관장님이랑 스파링도 해 라고 말했다. 나는 졸지에 구미에 가게 되었다. 김옥란은 굉장히 똑똑하고 오지랖이 넓다. 똑똑하면서 동시에 오지랖이 넓은 사람과 친구가 되면 그냥 구미에 가서 떡볶이만 얻어먹고 돌아오게 되지 않는다. 김옥란은 그냥 구미까지 오는 김에 일도 하고 가면 좋잖아 라며 직접 3일문고라고 하는 구미의 유서 깊은 서점에 찾아가 나를 소개한 뒤 아무튼 떡볶이 북토크 일정을 잡아버렸다. 북토크 마치면 밤 9시 정도 될 거라고. 그럼 같이 도장에 가서 관장님이 만들어주시는 떡볶이를 먹은 다음 같이 구미에서 가장 좋은 호텔에 가서 자는 거지. 다음날 또 맛있는 걸 먹은 다음에 내가 널 역까지 데려다 주는 데까지가 나의 플랜이야. 나는 당황해서 물었다. 근데 왜 네 맘대로 우리가 같이 자? 넌 니네 집에서 자. 난 혼자 잘 거야. 김옥란은 넌 쓸쓸하잖아 라고 대답했다. 혼자 자고 싶었지만 쓸쓸한 것도 틀린 말은 아니었다. 특별히 먹고 싶은 떡볶이 사리가 있으면 관장님께 전달하겠다는 똑 부러진 김옥란에게 혼자 자고 싶은 마음을 체념하며 쫄면사리를 좋아한다고 대답했다. 나는 착실하게 구미에 내려갈 준비를 했다. 첫째, 구글에서 구미를 검색해서 지도를 들여다보며 면적을 확인한다. 별다른 의미는 없고 그냥 내가 가게 될 새로운 지역을 미리 좀 멀리서 조망해보는 사소한 의식이다. 구미시의 면적은 615제곱킬로미터였다. 두 번째, 3일문고를 검색해본다. 1970년 구미역 앞 작은 전파상에서 시작한 향토 기업인데
2017년부터 서점 사업을 시작했다. 현재 대표는 김기중 씨다. 그가 책을 썼다는 것을 검색 중 알게 되었다. 비만과 베체트병이라는 희귀 난치성 질환을 극복하고 지구상에서 가장 힘들다는 극한의 자전거 레이스인 미국 대륙 횡단 레이스와 호주 크로코다일 트로피를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완주한 사람이 되기까지의 도전과 좌절을 적은 책이었다. 제목은 행복한 고통. 다 읽고 나니 식은땀이 났다. 세상에서 가장 움직이기 힘들다는 자기 육체를 이 정도로 별일 줄 아는 사람의 서점에 곧 가게 된다니. 나는 그곳에서 반드시 누가 되지 않는 북토크를 만들어내야만 한다. 그래서 세 번째, 김옥란에게 문자를 보냈다. 야, 내 강연 끝나자마자 손들고 막 질문해. 알았지? 네 번째, 인스타그램에 맹렬 홍보를 했다. 구미에 갑니다. 엄청 훌륭한 책방에서 떡볶이 북토크를 하고 엄청 훌륭한 떡볶이를 먹고 올 겁니다. 구미역에는 이른감 있게 도착했다. 3일 문구에 가기 전에 들을 곳이 있었다. 아무튼 떡볶이를 내고 나서 행사가 있다고 공지하면 꼭 다정한 사람들이 그 지역의 떡볶이 맛집을 미리 쪽지로 달려왔다. 이번에도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반드시 들러보라 일러준 떡볶이 집이 있었다. 중앙시장 내에 있는 할매 떡볶이였다. 시장은 구미역에서 멀지 않았다. 대략적인 위치만 확인하고서 느긋하게 걸어 나갔는데 조금도 헤매지 않고 바로 찾을 수 있었다. 사실 시장 입구에서부터 바로 눈에 띄었다. 맛집만의 위용 때문이었다. 중앙시장 내부 중앙 통로에 몰려있는 몇 개의 떡볶이집 가운데 한 곳에서 다른 떡볶이집과는 확연하게 다른 활기와 분주함이 흐르고 있었다. 또 다른 간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가며 가게의 분위기와 손님들의 주문 현황을 재빠르게 파악했다. 과연 납작만두와 쌀떡볶이를 먹으라던 인스타그램 친구들의 조언대로였다. 그러나 나는 떡볶이만 주문했다. 주문하면서도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하고 부탁했다. 너무 배불러서 나중에 관장님의 떡볶이를 먹을 때 곤란해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구미 할매의 떡볶이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세상에 음식이 떡볶이 하나뿐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매 끼니 밥 대신, 친구를 만나 고기를 구워 먹는 대신, 바닷가에 놀러가 횟집에 가는 대신 먹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다양한 떡볶이뿐인 세상? 그런 세상에서 아마도 구미 할매 떡볶이는 죽이나 누룽지를 대체할 것이다. 또한 오신채를 금하는 사찰에서도 구미 할매 떡볶이로 바로 공양을 할 것이다. 너 장염 걸렸다면서 이거 좀 먹고 쉬어. 구미 할매 떡볶이야. 이 세상에서는 이런 말을 자주 하게 될 것이다. 인간의 오장육부를 조금도 자극하지 않으면서 다만 얌전히 기력만 전달하고 사라지는 회복식처럼 구미 할매 떡볶이에서는 을의 떡볶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맵고 짠맛의 자극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단맛만큼은 무척 강했는데 그것이 조금도 자극적이지 않았던 것은 아마도 어마어마하게 투척되는 양배추 때문이 아닐까 하고 짐작했다. 오랜 시간 푹 끓여 부들부들해진 양배추와 포근한 쌀떡볶이는 죽처럼 먹는 동안 속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그리고 뒤돌아서자마자 소화되고 말았다는 점도 정말 죽과 비슷했다. 정말이지 그간 먹었던 떡볶이 중에 가장 빠른 소화력이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납작만두도 같이 먹는 건데.
납작만두 생각만 하면서 3일 문고에 들어갔다. 3일 문고는 과연 좋은 서점이었다. 한 서점의 메시지는 큐레이팅으로 드러나는 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3일 문고는 공간 자체로 그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할 일 없이 서가 사이를 떠돌다가 김기중 대표님을 맞닥뜨렸다. 대표님의 책에 사인을 받고 공간을 다시 한번 둘러보며 더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나는 점점 사랑에 빠진 듯한 기분을 느꼈다. 마침내 북토크할 시간이 되었고 나는 아무튼 떡볶이가 아니라 3일 문고와 행복한 고통 영업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다. 김옥란은 강연이 끝났는데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다. 김옥란과 택시를 타고 주짓수 도장으로 향했다. 멀지 않았다. 흰벽의 쨍한 형광등 때문에 들어서면서부터 눈이 부셨다. 도복을 입은 사람들이 덩치가 커다란 등을 보이고 긴 테이블에 쪼르르 앉아있는 모습이 조금 위압적이었는데 안녕하세요 하고 고개를 돌려 인사하는 얼굴들이 다 앳되어서 너무 귀엽고 웃겼다. 너가 부탁한 쪼면사리는 어렵게 됐대. 관장님이 대신 다른 거 준비하셨대. 김옥란의 설명을 들으며 테이블 위로 시선을 옮기자 거기엔 납작만두가 푸짐하게 놓여 있었다. 아까 먹지 못했던 납작만두. 치솟는 감동을 애써 누르며 관장님에게 꾸벅 인사했다. 미리 사진으로 확인한 바 있는 엠보싱 근육질의 몸으로 웍을 붙잡고 본인이 만든 땡땡땡땡 떡볶이를 한가득 조리하고 계시던 관장님에게서는 수줍음인지 무뚝뚝함인지 알 수 없는 묘한 차분함이 흘렀다. 서먹할 틈도 없이 자리를 잡자마자 떡볶이가 나왔다. 우리는 그것을 다 먹었고 다시 한번 웍에서는 떡볶이가 가득 만들어졌다. 먹는 내내 그런 생각을 했다. 신라면 개발한 사람이 직접 끓여주는 신라면은 무슨 맛일까? 오뚜기 카레 개발한 사람이 직접 만들어주는 오뚜기 카레는 무슨 맛일까? 분명 내가 알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맛이 날 것이다. 지금 먹는 땡땡땡땡 떡볶이처럼 말이다. 나는 도장 티셔츠와 후드 티셔츠를 선물 받아 그 자리에서 갈아입었다. 관장님과 스파링을 하는 대신 같이 사진을 엄청 찍었다. 맥주도 많이 마셨다. 밤이 늦어 자리를 파할 때는 관장님이 손수 만들었다는 각종 마른 반찬을 손가방에 바리바리 담아주셨다. 고향집 할머니 같아요. 관장님은 언제든 반찬 떨어지면 내려오라는 정말 할머니 같은 말을 했다. 아무튼 떡볶이를 쓰고 바야흐로 사랑과 이야기들이 내 앞으로 몰려오는 경험을 했다고 처음에 밝힌 것처럼 나는 이 책으로 얻은 게 너무나도 많아서 아무튼 떡볶이 그 이후의 이야기라는 책을 또 써야 할 것 같은 기분을 느낀다. 그렇게 얻은 것 중에 일부를 이곳에 이야기할 수 있어 행복했다. 혹시 내 인생의 남은 날 중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돌아갈 고향이 필요한 순간이 올까? 그렇다면 지체 없이 구미를 떠올릴 것 같다. 좋은 책이 가득한 3일 문구와 떡볶이를 해주는 근육 할머니, 그리고 오지랖 넓은 똑똑한 친구가 사는 곳.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